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약초피디아 곽준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성오미와 연결된 특별 방송으로 식재와 약재의 냄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란 무엇일까요? 만약 살아있는 식물이 냄새를 낸다면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내는 일종의 방어물질로서 전문 용어로는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파이토케미칼은 자신을 해치는 병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벌레나 동물들이 좋아하는 냄새를 발산시킴으로 인해서 종자를 멀리 퍼지게 하는 효과를 얻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냄새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동양학에서 말하는 냄새는 향과 취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향이란 기분 좋은 것으로서 기운을 통하게 하고 들여 마시고 싶은 냄새를 말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수렴직인 음적 기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죠. 취는 나쁜 냄새, 즉 악취로서 기운을 막히게 하고 뱉어내고 싶은 냄새를 말합니다. 이것은 발산직인 양적 기운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냄새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음양으로 접근이 가능한데요.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음적인 냄새는 육경적 관점에서 거름향, 소음향, 태음향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름향. 이것은 상큼한 냄새를 말합니다. 삼림욕을 할 때에 불어오는 신선하고 상쾌한 바람과 같은 향, 레몬처럼 신맛이 함유된 과일향, 이런 것들이 모두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거름향으로 오해할 수 있는 냄새 중에 술 익는 냄새 같은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거름과 소음의 기질이 합쳐진 냄새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거름의 향은 몸과 마음이 쇠락해지는 느낌이 들게 하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간경락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깊은 산속 산사에 웅장한 대웅전 기둥에 기대서서 기분 좋게 느끼는 소슬한 계곡바람을 상상해 봅시다.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요. 상쾌해지지 않겠습니까? 도시 생활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모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휴가를 얻어 전원 속에 들어가서 산책하고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명상하고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럴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름향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소음향입니다. 주로 봄에 피는 향기로운 꽃에서 나는 꽃향기 같은 것이 주로 소음향입니다. 벌나비를 부르기 위해서 발산하는 것이 꽃의 향기인 것처럼 동물들도 발정기가 되면 채취가 강해지는데 이것은 페로몬이라고 하는 외분비선의 물질들이 높아지는 것으로서 꽃이 벌나비의 도움을 받아서 결실을 위한 수정을 하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최음제나 사양소화분의 원료로 알려진 사양과 같은 것은 대표적인 페로몬 물질의 소음향입니다. 소음향은 지나치면 향락적, 쾌락적으로 기울어질 수 있고 이때 상대되는 양명향으로 중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태음향입니다. 이것은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죠. 잘 익은 술이 발효할 때 나는 냄새나 깨소금이나 땅콩을 볶을 때 나는 구수한 냄새, 숭늉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 이런 것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 학교가 끝나고 밖에서 동무들과 실컷 놀다가 배가 출출하여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기도 전에 대문 밖까지 흘러나오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구수한 냄새를 맡고 식욕이 돋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태음향인데 대체로 마르고 열이 많은 체질들에게 아주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양적인 냄새입니다. 양적인 냄새도 양명, 태양, 소양 등 세 가지의 냄새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양명의 냄새. 고추, 후추, 체로카스 등과 같이 톡 쏘는 매운 냄새로서 태음적 기운을 상쇄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뚱뚱한 태음 숙토의 체질인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냄새가 됩니다. 실제로 매운 냄새는 맛이나 냄새라기보다는 압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음의 기운이 지나칠 때 이를 중화시킬 수 있는 기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생선회를 먹을 때 함께 곁들이는 고추냉이나 냉면을 먹을 때 함께 먹는 겨자랑 미끌미끌한 미꾸라지를 주재료로 하는 추어탕에 들어가는 산초가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냄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양명의 방향성이면서도 공격적이지 않고 기분을 좋게 하는 시원한 느낌을 주는 박화나 국화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박하 같은 것은 양명보다는 소음향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을 테죠. 다음에는 두 번째, 태양의 냄새입니다. 태양 한수라고 얘기하는 이 냄새는 찬 느낌이 드는 맑은 공기, 시원하고 비릿한 바다 내음 같은 것이 바로 이런 태양 한수의 냄새이죠. 큰 바다 밑에 거대한 물, 짜고 비린내로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독특한 냄새죠. 특히 비위가 약한 사람은 거부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냄새이기도 합니다. 생선 비린내가 난다 해서 어송초라는 이름이 붙은 양모밀 같은 냄새가 바로 여기에 소속이 됩니다. 약간 위축되고 긴장된 냄새로서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하는 어송초의 경우에도 건조하고 열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지만 몸이 냉하고 뚱뚱한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양적인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면 매우 거부감이 강하고 친해지기 어려운 냄새가 되겠죠. 기분 나쁜 노린내나 액취증, 지나친 비린내 또는 옛날 청소 상태가 불량한 공중 화장실에서 느낄 수 있는 찌린내, 동물의 털이 타는 역겨운 냄새, 이런 것들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소양의 냄새입니다. 무엇을 태울 때 나는 악취가 여기에 속합니다. 동물의 시체를 태운다거나 석유화학 제품이나 고무 같은 것이 탈 때 나오는 역한 냄새 등이 여기에 속하죠. 매우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냄새로서 역겨운 느낌이 들고 오래 맡으면 머리가 아프고 속이 뒤집어지는 고약한 냄새가 바로 이것이죠. 자동차 매연이나 공장 굴뚝에서 분출되는 매연 같은 것들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몹시 급하고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의 입에서 나는 탄 냄새가 바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소양의 냄새는 몸이 찬 사람에게 좋겠죠. 음식을 조합하고 다룰 때 이런 양면성을 잘 활용한다면 맛도 냄새도 중화지기를 얻어서 훨씬 더 향상된 품격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성오미와 연계된 특별 방송으로 냄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사성오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음양의 기운의 변화로 나타나는 오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달기, 이런 것들은 알찬 방송을 꾸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